그 중에서 나의 번호가 나왔잖아. 이제 번호에 대한 탐색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번으로 이렇게 한번 가보죠. 1번의 유형 특징이에요. 매사 완벽을 기하고 스스로의 이상을 건설적인 자세로 추구하며 이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항상 공정함과 정의를 염두에 두고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품으로 자신의 윤리관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가 1번입니다. 1번. 1번 유형. 1번은 인상이 깔끔하고 항상 절제하는 자세를 잃지 않고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한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지키려고 굉장히 애쓰는 모습이죠. 자, 1번은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유형은 긍정과 부정이 있어요. 즉, 긍정은 내 에너지가 플러스로 고양된 상태고요. 부정은 내 에너지가 마이너스로 고양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긍정이라고 해서 힘이 있고 부정이라고 해서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내 힘은 늘 존재하는데 이게 어느 방향으로 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외향형인 분은 에너지가 크고 내향형인 분은 에너지가 적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 에너지의 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의 양을 안쪽으로 쓰느냐 바깥쪽으로 쓰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쓰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긍정적일 때는 완벽함과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이 성실함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한 집착은 나쁜 뜻이 아닙니다. 굉장히 그것을 꼭 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부정적일 때는 독선적이고 완고하면 남에 대해 흠을 좀 잡으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되기를 원한다. 높은 인격과 이성을 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 완벽주의와 분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1번은 그래서 우리가 개혁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동물로 한번 따져본다면 긍정적인 동물로는 근면성, 충실함, 개미와 벌처럼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가 보지 않아도 항상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충실함이 있어요. 대신 부정적 동물로 테리어 사냥개라는 의미는 자기가 온전하지 못하고 마이너스 상태 에너지에 있으면 남의 험담을 쉽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완벽해야 되는데 그 완벽한 에너지를 쓰지 못하니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반대적인 욕구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있을 텐데 2번은 타인에게 도움을 주려는 유형입니다. 일단 정이 많아요. 그리고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 기꺼이 그 도움을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 긍정적일 때는 정이 많고 사람을 잘 돌보는데요. 부정적일 때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개념이에요. 관계 형성을 굉장히 잘하지만 내가 에너지가 안 좋았을 때는 되돌려받기를 원하거나 감정에 치우치는 그런 부분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2번 유형은 내게 오세요.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있어요. 네. 긍정적인 동물은 인내심이 많고 사랑. 그렇죠. 근데 부정적인 동물은 2번 유형 같은 경우는 평상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다 퍼주고 해주다가도요. 한번 마음의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의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닫을 수도 있어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유형은 성공을 추구하는 성공자입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목표지향적이면서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죠. 하지만 또 부정적일 때는 지나치게 경쟁의식과 자기 자만이 있어요. 그리고 3번 유형은 어떤 형태든 성과를 냅니다. 예, 성과를 낼 수밖에 없죠. 집중하기 때문이죠. 나는 최고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긍정적인 동물은 독수리, 부정적인 동물은 공작새 카멜레온이 어떤 의미냐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꾸 변해요. 그래서 3번이 부정적이면 변절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3번의 유형이 그렇습니다. 안 계십니다. 4번 가겠습니다. 4번은 거의 없어요. 4번은 좀 귀한 존재예요. 4번은 실제가 많지가 않아요. 특별한 존재를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적 성찰, 그리고 표현력이 풍부해요. 아트적 기질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변덕스럽고 질투심이 또 강합니다.
이 4번 유형은 특히나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독특한 존재이다. 나는 감수성이 풍부하다라는 자기 모습에 큰 만족감을 느끼는 게 4번 유형이기도 하죠. 나는 나 자신에게도 그래서 비밀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번 유형 같은 경우는. 창조력과 직관력을 가질 수 있고 우울증과 자의식에 빠질 수도 있죠. 긍정적인 동물로는 조개, 경주마처럼 굉장히 멋지죠. 야생 비둘기, 사냥개, 바셋종, 붓을 피운다, 슬픈 표정을 짓는다. 내적 침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번 유형은 에너지가 부정적일 때는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꽤나 큰 유형이 4번의 유형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제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5번은 그래도 계십니다. 5번. 자, 세상의 모든 창조물 있잖아요. 창조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창조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4번 유형가요. 플러스 5번 유형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창조는 다 4번과 5번이 만들어 놓은 것을 나머지 번호는 열심히 쓰는 거예요. 지식창고입니다. 지식창고. 지식을 얻고 관찰하는 사람, 지식을 쌓아가는 것을 좋아하며 항상 현명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하죠. 분석력과 통찰력이 뛰어나며 객관적이고 방관자적인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말이 적고 태도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워낙 현명하게 판단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반대의 극부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정보를 수집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죠. 그리고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의 모습에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긍정적일 때 분석적이고 통찰력이 예리하죠. 그리고 부정적일 때는 지적인 오만함과 인색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긍정적인 동물은 올빼미예요.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보지만 간섭하지 않는다. 5번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말을 안 했냐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질문하지 않았지 않느냐, 물어보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우, 비단 털쥐 같은 부정성을 가지고 있는데 정보의 수집력이 많고 그것을 이렇게 모아놓는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아마 5번 유형에 가지신 분이 외장형 하드를 제일 많이 가질 가능성이 커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모으는데 굉장히 용이 주저하기 때문이죠.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그러면 6번 유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같은 머리형이지만 안전을 추구하는 신중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강한 보호자를 찾고 그 보호자에 대해 대단히 충직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한다.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한편으로 납득할 수 없는 권력에 반항하고 약자의 주장에 공감하며 불리한 싸움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면도 있다. 자, 이 6번은 율법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옹고이 지신 아시잖아요. 과거의 것을 지키고 현재에서 새로운 것을 더 개발한다. 특히나 이 6번 유형은 과거로부터 와왔던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것들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충실하죠. 남들에게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호감을 줍니다. 부정적일 때 여기 이런 표현 있죠. 지나치게 율법적이고 방어적이라 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그것 자체가 법이라고 생각해서 쉽게 변화를 잘 주려고 하지 않은 게 또 단점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상황이 어떻게 되든 나는 나의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6번은 충성과 기질이 있고요. 긍정적인 동물은 순수하고 청순한 모습입니다. 대신 이 6번은 로열티를 가지고 충성을 하지만 누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범주를 위해를 가려거나 흐트러트리려고 할 때는 그걸 엄청나게 지키려고 하는 또 저돌성도 보여요. 자, 7번 유형 가겠습니다. 즐거움을 추구하고 계획하는 사람, 모든 일에 낙관적이에요. 밝고 명랑합니다. 즐거움을 찾아낸 능력이 탁월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도 큽니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열정이 많아요. 자, 그런데 부정적일 때는요. 어느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로지 즐거움에만 그냥 집착을 하게 되는 에너지를 띱니다. 나는 인생의 즐거움을 모조리 맛보겠다. 긍정적인 동물은 나비, 부정적인 동물은 원숭이라는 개념인데요. 자, 8번 유형 갑니다. 8번 유형. 자신의 강함을 추구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해 싸우는 전사예요, 전사. 거드름을 피우지 않고 성실하며 약자를 옹호하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자, 이 8번 같은 경우는 꽤나 멋진 유형인데요. 근데 대신 단도직입적이고 권위가 있어요. 자기중심적이고 억지를 부립니다. 8번 유형은 희생정신도 강해서 나를 따르라 하고 하는 그런 리더의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리스마의 대명사가 8번 유형이에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 강하고 관대한 리더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을 위협하고 통제하는 폭군이 될 수도 있어요. 8번 유형은. 긍정적인 동물로는 호랑이나 황소처럼 힘이 좋죠. 이제 부정적인 동물은 코뿔소가 뭡니까? 앞만 보고 뛰어갑니다. 공격하고 나서 물어볼 것은 물어본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과감하게 도전한다. 뭔가 저돌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가 바로 코뿔소 유형이죠. 그래서 이런 그 8번 유형 같은 경우는 참모를 잘 만나면 굉장히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지만 참모를 잘 못 만나거나 본인 스스로가 컨트롤 능력이 떨어졌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주변에 독불장군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바로 이 8번 유형의 리더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9번 유형이 왔네요. 일단 9번 유형의 닉네임은 평화주의자예요. 평화주의자. 부딪힘을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동화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쉬워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만의 독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을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아는데요. 그 부분이 극에 달하거나 한계를 넘으면요. 그동안 참았던 게 한순간에 터집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 9번이 한번 터지면 못 막아요. 내면이 꽉 찰 때까지는 항상 인내하고 버텨주며 안정감과 조화를 추구하다가 생각하기에 도가 넘었다고 딱 생각하는 순간 풍선 터지듯이 팡 터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포용력과 인내심이 강하고 경우에 따라서 에너지가 떨어질 때는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잘 안 움직입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으며 그저 흐름을 따른다. 굉장히 순응하는 형태이다. 라는 형태도 있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는 평화, 그리고 부정적으로는 어슬렁 이런 개념인 거예요. 자, 9번 중재자라고 합니다. 9번은 그래서 특히나 멘토 그리고 카운슬링을 할 때 9번이 굉장히 능하죠. 자, 애니어그램 9유형 한번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유형을 잘 파악한다는 것은 내가 내 유형을 잘 파악한 만큼 타인에 대한 이해력도 굉장히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애니어그램에는요, 날개와 화살표가 있습니다. 본인의 유형이 1번이라고 하면요, 1번 옆에 2번, 1번 옆에 9번, 그리고 1번의 성장 곡선과 분열 곡선에 있어 총 본인의 유형을 포함한 5개 유형을 이해했을 때 온전히 애니어그램을 활용하거나 바라보실 수가 있다는 것 정도만 그냥 팁으로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화살표 이론에 대한 방향은 순방향 같은 경우는 분열을 의미하고요. 역방향 같은 경우는 통합을 의미합니다. 즉 통합은 성장을 의미하고요. 순방향은 분열을 의미한다는 것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애니어그램에 관련된 부분의 자료는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서 한번 좀 찾아보시면 또 다양한 자료들을 만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피지기, 백전 불태, 손잡은 그 모공편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나를 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살다 보면 내 마음 나도 몰라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내 마음을 내가 알았을 때 훨씬 더 나를 잘 대처하고 이끌어가고 수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해하고 수용한 만큼 타인도 마찬가지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는 것. 다름과 틀림,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과 틀림의 방향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틀리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르다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웬만한 삶의 스트레스는 다 풀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래서 특별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마음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1번부터 9번까지 유형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또 내 유형에 갇히지 마시고 또 특정 사람을
그 숫자 안에, 그 유형 안에 가두지 마시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도구로만 잘 활용하신다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애니어그램은 성장에 대한 방향성을 결국 성장을 하고 나면요. 두루두루 모든 번호와 다 연결이 되고 통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번호를 먼저 이해하고 가족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 특징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살펴주면 좋겠다라고 봐주시기만 한다면 갈등 줄어들고 행복은 훨씬 더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